하이 게임으로 뭔가 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게임을 만들 거예요. 많이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매체에서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일단 할 거는 되게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말로만 하면 되게 간단해요.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맨날 하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게임 화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냥 키자마자 등장을 했고요. 얘는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상하는 안 할 거예요. 좌우로 움직일 거고 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키보드 방향키의 입력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누르면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상하는 나중에 그리고 얘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될 건데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할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투사체를 발사하는 이렇게 미사일처럼 투사체를 발사하는 그리고 적들은 여기에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너무 막 이런 데에 랜덤 이런 거 말고 좀 위쪽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요. 또는 뭐 큰 놈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할 건데 이거 그냥 플롯만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그냥 오락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왜 옛날에 했던 이런 게임들 어릴 때 했던 오락실에서 했던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이펙트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고요. 얘네들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지만 얘네는 사실 이제 그 적기가 나오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간단한 버전으로 해서 그냥 랜덤으로 이 공간 내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 거고요. 우리의 그 뭐랄까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얘는 좌우로만 움직일 거고요. 또 얘가 발사하는 투사체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꽤나 어려울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나머지 거는 신경을 지금 안 써도 되는 상태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탄막 슈팅 게임 같은 그런 걸 만들 거예요. 이걸 진짜로 따라 하려면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얘네들의 체력 같은 거 다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것만 봐도 뭐 점수, 스코어 있을 거고 또 얘네들은 몇 대 맞아야 죽는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 미사일의 뭐랄까 공격력, 데미지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또 뭐야 이런 EP 그러니까 두 번째 플레이어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생각도 못 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움직인다 또는 뭐랄까 이런 뭔가 뭐라 하지 필살기 같은 느낌의 이런 거는 논외예요. 지금 이거 하려면 머리 터집니다. 지금은 최대한 간단한 버전으로 이 정도만 할 건데 일단 개요예요. 그냥 개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적기들이 될 거고 얘네들은 이제 미사일들이 될 거고 얘는 뭐랄까 얘는 플레인, 에어플레인, 스페이스쉽
물론 아무튼 이 이름은 나중에 정하죠. 이 녀석의 상황 파악만 잘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할 거예요. 얘가 발사한 이 미사일이랑 얘랑 이렇게 충돌을 했다면 그냥 둘 다 없어지게 끝. 만약에 이 녀석이 쭉 내려왔는데 얘랑 충돌을 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게. 화면 크기 정도만 설정을 할 거고 나머지는 나머지 그 게임에 대한 설정은 이 정도만 할 거고요. 이 적기가 이 맨 밑으로 내려왔다? 얘를 뚫고서 지나갔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또는 이런 것도 있겠네요. 이 녀석의 최대 움직임 범위는 이 화면 X축으로 따졌을 때 화면 크기만큼만 할 거예요. 이게 좀 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 녹여낼 수 있을 만한 활용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선택을 했고 또 뭐랄까 크게 이 정도? 그거에 맞는 라이브러리들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얘를 그냥 생으로 다 만들진 않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 게임에 도움을 좀 받을 겁니다. 약간의 프론트엔드적인 요소도 들어갈 거고 조금 엄청 조금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올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는 아예 프론트엔드를 섞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파이게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 이런 거 해봤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발전시켜서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에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좀 보여드릴 게 있다면 이런 거 리얼 엔진 이런 거 게임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크 한번 보셨을 거예요. 또는 유니티 이런 거 좀 사전 지식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 두 개는 엔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네끼리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한번 쓱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거 좀 뭐랄까 교양 정도로 나중에 어디다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표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여태 했던 거랑은 진짜로 영역이 다른 거고 지금 현재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을 위해서 지금 거랑 좀 엮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냥 알고만 계세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통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많이 써요. 왜냐면 접근성이 좋아요. 대신에 성능이 떨어져요. 언리얼은 근데 요새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는 해요. 성능에 있어서. 근데 내가 만약에 뭐 고사양의 게임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요게 좀 더 적합한 거고요. 얘는 인디 개발자의 수가 좀 적은 스팀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
얘는 접근성이 별로예요. 대신에 성능이 좋아요. 얘는 콘솔이나 뭐 비디오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또는 뭐 엑스박스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사양 꽤나 높은 애들 뭐가 있지? 아이온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 네.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은 난이도예요. 그냥 난이도가 쉬우면은 당연히 접근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난이도가 어려우면은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인데,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이제 11불 같은 거. 요것도 이제 많이 쓰긴 하는데, C샵 엮어서 많이 쓰긴 하는데, 얘를 따라잡고는 있어요. 성능이나 기타 문제들에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아무리 발전시켜봤자 여기 이 언리얼이랑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인데, 이게 얘가 10불불을 기반으로 하는 이상 성능적으로 봤을 때 절대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픽을 표현하는 것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런 거,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뭐 그래픽이 엄청난 애들, 얘는 반대예요. 그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보통 언리얼을 쓰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보통 유니티를 써요. 이런 거 있잖아요. 1초당 60Hz, 뭐 120Hz, 뭐 144Hz 뭐 이런 거, 헤르츠 단위 쓰는 애들, 그런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게임 다 아시나요? 배틀그라운드? 이런 모바일로도 지금 요새 많이 하는, 좀 인기가 식긴 했지만 아무튼 얘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PC방들의 사양이 한 단계씩 다 업그레이드 됐었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고사양에 속해요, 이 녀석은. 이게 좀 실시간으로 100명이었나 99명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의 접속자가 다 동시에 이제 좀 경쟁을 벌이는 이런 식의 게임인데, 이런 게임 화면에 있어서 이게 모바일 같긴 한데 아무튼 플레이 저기네, 플레이 이미지가 없나? 요런 거 보시면 이거 다 수학이에요. 이거 그냥 게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것까지 아마 생각해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게 이런 건물들, 뭐 차, 뭐 총, 뭐 이런 벽, 잔디 하나하나까지, 나무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그냥 수학 계산이에요. 이거 다 객체예요. 이거 전부 다 객체고요. 또 저 멀리 보이는 얘네들 있죠. 이런 애들도 객체예요. 대신에 저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래요. 이게 보통 표현할 때 FPS라고 한단 말이에요. FPS.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frame per sec예요. frame per sec.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초당 60번, 1초당 144번 뭐 이런 식이에요. 1초당 뭐 120번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만큼 깜빡이는가예요. 얼만큼 깜빡깜빡거리는가, 얼만큼 빨리빨리 연산을 하는가.
지금 이 모니터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있지만 이거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보시면은 약간 그 깜빡이는 거 찍히는 거 아시죠? 그게 지금 이게 주사율이 높아서 그런 거지 얘는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빨리 깜빡깜빡거리려면은 더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컴퓨터 사양에 맞게 약간 조절을 하는 편인데 이게 FPS가 저런 오픈월드 게임에서 보면은 1초당 월드 갱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오브젝트의 업데이트를 말해요. 이게 이해하기 쉬운 버전이에요. 진짜 잘 생각만 해보시면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게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주인공이에요. 제가 마우스를 이쪽으로 살짝 돌렸어요. 그럼 뭐가 보여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그 지형들이나 뭐 건물들이 이렇게 보이죠? 적이나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마우스를 이쪽으로 돌렸다가 끝인데 여기에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바라보고 있는 쪽의 환경을 새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얘는 막힌 벽이고 뭐 이런 나무들 저 멀리 있는 거 보이고, 제가 이쪽으로 방향만 살짝 틀면은 저 멀리 있는 또 나무들이 보일 거고, 여기 있는 언덕이 보일 거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또 집이 보일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부터 해가지고 이런 하늘 배경 구름 이런 것까지 다 전부 다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싹 다 오브젝트예요. 이런 풀 같은 거 돌멩이 하나까지 전부 다 오브젝트예요. 근데 내가 이쪽 방향 본다고 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어떤 게 생기냐 그게 아니라 있는 애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오브젝트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리면 또 다른 거 있겠죠? 그죠? 이쪽으로 돌리면 또 다른 거 있는 거고,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제작자들이 제작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얘는 통과할 수 없는 오브젝트야는 미리 심어 놓은 거예요, 설정상. 뭐 풀 같은 거 보시면은 차 타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뭐 부딪히면은 차가 멈춰버리는 그런 오브젝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 설정해 놓은 오브젝트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시점은 우리가 보자마자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은 이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한 2초 뒤에 이제 오브젝트들이 생겨난대요. 건물들이 갑자기 그려지기 시작하고 뭐 풀들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고 이런 식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실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얘는 진짜 쉽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에 여기 이제 뭐 귀퉁이 같은 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넘겨요. 뭔지 아시죠?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요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빈도가 굉장히 많을 뿐이에요. 그냥 1초당 60번. 그러면 60분의 1초마다 한 번이라는 거니까요. 좀 빈도수가 많은 그런 애들인 거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원리도 약간은 아셔야 되는데 그럴까? 그래, 조금 이거 더 하자면은 요런 거 표현하는 거 있죠. 빛이나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거, 나무에 대한 이런 거나 이거 다 그 3D 프로그램 돌려서 만든 건데,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진짜 수학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돌리는 것도 무겁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되게 가벼운 언어이기 때문에. 가벼운 언어라는 거는 사용하는데 메모리나 시간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파이썬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언어예요. 그리고 하이 레벨 언어이고요. 가벼운 언어는 진짜로 로우 레벨이라고 하고 그에 대한 차이점은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했었잖아요. 정말. 이게 이것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한 번쯤은 보셨겠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홀수만 더하기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언어는 파이썬, 자바, C예요. 파이썬, 자바, C 뿔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파이썬 보면은 메모리랑 실행 시간을 보셔야 돼요. 이제 4만 적은 거 찾아볼게요. 적은 거 4만에 90ms 4만대에 89ms 4만대가 제일 적은 거 같네요. 89가 제일 적은 거 같고 그리고 자바 한번 볼게요. 4만에서 2만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행 시간은 오히려 좀 느린 거 같네요. 그죠? 4만에서 2만대로 떨어졌고 실행 시간은 약간 더 늘었어요. 19,000도 있네. 16,000도 있네. 실행 시간은 뭐 이 정도? 근데 C 계열로 가게 되면은 이 실행 시간의 단위가 아예 달라요. 이건.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기계에 가까운, 컴퓨터에 가까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 시간이랑 메모리 사용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 보세요. 3, 4, 4 얘네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짠 거고 이건 좀 메모리 사용이 있어서 신경을 쓴 거고 단위가 2단위나 그냥 줄었어요. 이런 식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로우 레벨 언어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시간과 메모리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제 많이 쓰는 파이썬 언어를 하고 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다음에 뭐 하지를 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거 뭐 다 몰라도 돼요. 지금 얘기한 거 아무것도 다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것만 할 거니까 우리는 엔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코드 가지고서 할 거예요. 코드 가지고서 할 건데 하이 게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파이썬 모듈들의 집합이래요. 파이썬 모듈들의 집합인데요. 기타 그냥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걸 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많이 도와줘요. 우리가 딱히 뭔가 뭐 제로 베이스부터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안 쓰면 바보예요 그냥. 그래서 보시면 하이게임 ORG 안 들어가죠. 그러면 대신 요걸 보셔야 돼요. 여기 이게 뭐 이거 번역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영어로 해서 사용법부터 설치법부터 각 함수들, 각 메서드들의 기능들 다 설명되어 있고 튜토리얼 다 나와 있고 뭐 하고 싶으면 이거 한국어 튜토리얼도 있네. 그런 것도 있네. 이런 건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레퍼런스들 다 참고해서 쓸 수 있는 만한 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만들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안 쓰면은 진짜로 못 해먹겠다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써야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데 싶은 수준이라서 파이썬으로 막 전문적인 게임을 만들진 뭐 만들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고. 그리고 이걸 쓰면 좋은 게 하이게임 사용법 같은 거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애들 그러니까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참고해서 쓸 때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 게임 시작이나 뭐 게임 화면이나 이런 거 다 구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콜앱에서 말고 주피터 노트북이란 걸 쓸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을 쓰기 위해서 아나콘다라는 걸 또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아나콘다 다운로드라고 쳐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뱀이 나와요. 이것도 설치 뭐 세팅 이런 거 하나 잡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자랑할 거긴 한데 설치나 뭐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가는 아나콘다 다운로드 뭐 설치법 이런 것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고 저도 이런 걸 잡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잡고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일단 얘를 설치를 하시죠. 그리고 웬만하면 자리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이거 설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 여기 아나콘다 디스트리뷰션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로드만 눌러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 다운로드 안 받고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다운로드 설치.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거 받으면은 그 안에 주피터 노트북이 들어 있어서 이게 약간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거 약간 통합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다면 그냥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마 안 깔려 있을 거예요. 일부러 다 지워놨어요. 그래서 넥스트 누르고 뭐 그냥 하고 얘는 저스트미로 하죠. 여기 일단 저스트미 이거 지금 하셔야 이 다음 거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넥스트 하시면은 이거 경로 있을 텐데 경로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경로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넥스트 하고 디폴트 파이썬 요거 밑에 거 체크 잠깐만 비주얼 스튜디오 그냥 체크합시다. 이거 옵션 네 그래 요거 체크하고 그리고 인스톨 하시면 여기서 아마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디테일스 좀 기다려주세요. 얘는
뭐 다운로드까지만 하고 일단은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이 상태에서 아마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자,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정도 시간이면 됐을 거고. 넥스트 누르시고요. 넥스트 한 다음에 안 봐도 돼요, 이거. 얘네 체크 푸시고, 뭐 체크 떠봤자 뭐 크롬 창 뭐 하나 뜰 건데 그거 그냥 끄시면 되고요. 이니시 하시면 설치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J6까지만 쳐도 요거 하나 있을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나 떠요.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명령창 같이 생긴 뭔가가 뜰 건데 지금 엣지로 연결이 됐어요, 저는. 근데 이거 파일 위치 연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 아무거나로 열기만 하면 돼요. J6 쳐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 파일 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로컬호스트 8888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사실. 지금 요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C 드라이브에 유저스에 앱 데이터, 여기 보면은 앱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기에 이거 안 따라하셔도 돼요. 이거 뭐 숨긴 항목 보시면은 앱 데이터라고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거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밍 여기 있고, 주피터가 여기 있다. 주피터, 그리고 런타임에 NB 서버에 12680, 요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중요해요. 여기 .htm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지금 웹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파이썬 실행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온라인 환경에서 지금 여태까지 썼던 뭐 REPL이라던가 콜앱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얘는 실물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로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남는다는 거,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파일 관리 같은 것도 살짝 달라질 수가 있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아무튼 요거 얘를 복사하세요. 굿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엣지로 하기 싫다 하면은 그냥 새 탭 연 다음에 여기다가 복붙 하시면은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크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돌리면 돼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폴더 상황이랑 여기 있는 이 폴더 상황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여기 아마 C 드라이브 들어가시면은 사용자의 주피터라고 있을 거예요. 주피터인데 이거는 사실 신경 쓸 필요 없고, 네. 그냥 이 화면만 뜨면 됩니다. 이 화면만 잘 뜨면 돼요. 뭐 엣지든 크롬이든 상관없이.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되는 건 사실 주피터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주피터 노트북 단축키 같은 거, 이런 거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새로운 툴을 하나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파이참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기타 다른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이용해서 익스텐션 설치해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아무거나 잡으시면 되고요.
아무거나 잡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링해서 내가 쓸 툴의 설치 및 세팅, 그리고 기초적인 사용법 같은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개별적으로 내가 뭐 다른 걸 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못한다면 그냥 시작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모든 개발의 시작은 그냥 툴 세팅이에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일할 환경, 내가 또는 뭔가 이런 실행 구조를, 일단 실행 환경을 잡지 못한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코드 뭐 이거저거 알고 있어도 이런 거 못하면은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라서. 단축키 뭐 이거 근데 다 몰라도 되고요. 그냥 자주 쓰는 거 몇 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나 돌아가고 있는데 New 눌러 보시고요. 그리고 파이썬 3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입력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약간 키워놓은 상태고요. 왜냐면 좀 크게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콜앱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골랐어요. 콜앱이랑 비슷할 거고, 얘도 이제 셀 단위로 실행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사용법은 비슷합니다. 이게 A는 1이고 B는 2고 힌트 A 하면은 그냥 1 나오고. 근데 이제 콜앱에서는 컨트롤 M, B, 뭐 컨트롤 M, D 이런 거 있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모드랑 커맨드 모드랑 에디트 모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쓰는 거, 아래에 새로운 셀 추가는 그냥 이 상태에서 B를 누르면 된대요. 이게 여기 들어오면 초록색으로 바뀌고 이거 바깥쪽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에디트 모드냐 아니면 커맨드 모드냐. 그래서 삭제하기 하려면은 여기서 DD 치면은 그냥 입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DD 치면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단축키가 살짝 달라집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 쇼트컷 요런 걸 봐야 돼요. 근데 너무 빡세잖아요. 당장 보기에 너무 귀찮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냥 코드 셀과 합치기 뭐 이런 거 있고, 입력셀 실행 컨트롤 엔터는 같고요. 그리고 아래로 이동은 쉬프트 엔터, 그리고 Alt 엔터, 컨트롤 A, 컨트롤 Z, 컨트롤 Y 주석 처리 비슷한 거고. 그리고 뭐 실행 정도랑 요거 셀 추가, 셀 삭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겠네요. 일단은 그 정도. 단축키 같은 거는 그냥 이런 블로그 같은 거 참고해서 무조건 다 알 필요 없고요. 절대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쓰는 것만 아셔도 됩니다. 이런 것만 좀 기본적으로 익히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쓰다 보면 익혀지는 거고, 자주 쓰는 거 있고 안 쓰는 거 있고, 저도 여기서 하나도 안 쓴 거 많아요. 이런 거 이해하면은 이렇게 간다거나 70, 150, 한 요정도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컨트롤 해가지고 컨트롤 마우스 휠 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하면서 이렇게 뭐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웹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글자 크기 같은 거에 관여를 하려면 이걸 또 까봐야 돼요. 얘네들 보면은 쿼드 미러 라인스 이런 거 클래스 찾아서 여기다가 또 새로 부여하고, 잠깐만, 이게 쿼드 미러 라인스에다가 폰트 사이즈 왜 3배 이런 거 이거 하려면은 또 프론트엔드 요소 알아야 되잖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약간 이런 거 컨트롤하기는 수월할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빼면은 헤딩이 좀 7 들어가야 될 거고 마이너스 아무튼 이런 걸로 이제 좀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필요 없는 내용이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CSS를 컨트롤 하시면 될 거예요. 얘는 CSS 모른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확대 축소 이렇게 해서 쓰시고 또 아니면 레퍼런스 에디트 유저 인터페이스 투어 이거 말고 필요 없어. 리셋 클리어 셀 타입 뷰 에디트 그래서 이미지 딜리트 셀 파일 설정 자체가 여기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주피터 노트북 설정? 글자 크기 뭐 이런 거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라인 헤이트 폰트 사이즈 폰트 폰트를 이거 그냥 따라 하면 돼요. 사실 주피터 노트북에 제너레이트 콘피그 설정하겠다는 거고 저는 주피터 커스텀 이거 있던 건데 사용자의 여기에 저는 주피터에 커스텀 폴더 만들어라고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커스텀 폴더 안에 이거 안 따라서도 돼요. 커스텀 점 css 원하는 설정이 담긴 코드 미러에다가 폰트 패밀리 컨트롤러스 코드 미러 라인 헤이트 저장하고 사용치를 보면 딱 편한 거 없는데 저장 custom.css css 블록 이거를 뭐라고 참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게 컨트롤 엔터 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은 이게 돌아가고 있어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꺼진다 그러면 이거 연결이 끊겨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끄시고요. 끄시고 아마 여기 타이틀 뭐지? 이거 내가 만든 건가? 이제 연결 이거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다시 키시면 돼요. 이거 키시면 이런 거 있을 거고 이렇게 들어 있을 거고 맞네. 좀 바뀌었는데. 저 약간 글씨체나 이런 거 좀 바뀐 것 같은데 100%에서 보면은 폰트 사이즈가 2배면 커지나? 커지네. 되네.
이걸로 조정 좀 할게요. P 아웃풋 텍스트 아웃풋 스타트 인풋 아웃풋 텍스트 사이즈 아니 됐다. 그런가? 오케이. 오? 지금 제가 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질문하셔도 되고, 이거 뭐 좀 HTML, CSS 기초만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서 프론트엔드 공부하시면은 나오는 내용이에요. 투 컨테이너 셀 셀 셀 일단 진행할게요. 이 정도 실행 환경까지는 잡아놨고, 아마 테마 입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이게 비트 노트북 테마 그런 거 잡고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도 이런 거 따라하기 때문에 스킨 같은 거 입히려면 따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요랑 툴 세팅, 아나콘다 설치 이런 거.